안녕하십니까. 엑센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요즘에 신문이나 뉴스 들으시면 9월에는 미국 시장이 하락한다, 조금 이따 조정이 올 거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한 10일째 지났는데 장은 하락은커녕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글쎄요 라는 말씀 한번 전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들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 구글, 엔비디아, 맥세븐 종목들 한번 쭉 둘러보겠고요. 코어이브, 서클, 피그마 이렇게 개별 종목들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연중 최고치 근접하고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 또 망치형 캔들을 만들면서 나는 빠지지 않을 거야 하는 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스닥 100을 보시더라도요, 진짜 힘차게 반등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3일 연속 연중 최고치 근처를 터치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특히 특별한 게, 사실은 터치하고 내려왔다가 굉장히 세게 밀어 올렸어요. 그래서 또 망치형 캔들을 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스닥 시장은 하락을 거부하는 그런 시장 같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다 금리구나. 그래서 고용지표 쪽 안 좋게 나오니까 또 금리 이제 내리는구나, 이제 50bp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근데 왜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할까 하는 것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등성의 슬럼프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보면 9월 초에 들어와서 보면 1, 2등짜리가 전부 마이너스 성적 보이고 있고요. 구글이 판결 나오면서 이제 10% 이상 올라와서 이제 여기 있고, 아마존, 테슬라, 메타, 그동안은 좀 약세를 보였던 주식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이 쉬는 장이다 하니까 역시 많이 올랐던 대형주들을 좀 갖다 팔았구나, 이렇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가장 많이 올란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이런 순으로, 애플 이런 순으로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근데 많은 분들이 구글은 아이고 MACD 봐도 지금 저 위에 있고 RSI도 과열되고 전부 과열이야, 이거 사면 안 돼 하는데, 저는 사실은 글쎄요, 여기가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구글은 일단 저항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저항대는, 제가 지난번에 분석을 했을 때 한 250불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기 거의 근접을 했죠. 이제 10불 남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3, 4%를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구글도, 예전에는 이게 눌려 있었는데도 이 정도 올라왔다는 게 대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는 더 올랐죠. 그래서 지금 이의 행보는 무엇이냐? 기관들이 다시 물량을 채워 넣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발표가 가까워질수록 기관들이 좀 이제 털었겠죠. 포션을 다 털진 않았지만 100이라는 게 있으면은 80 줄인 데도 80으로 줄인 데도 있고 70으로 줄인 데도 있고, 분명히 그렇게 포션을 좀 줄였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결과가요. 그렇다가 이제 다 좋게 나오니 그 다음에 팔았다고 다시 채워 넣는 거죠. 좀 비싸게 사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런 점으로 보면 구글은 기관 물량이 들어오면서 탄탄하게 지금 수급을 받쳐주고 있다. 그 다음에 개인들도 폼에 의해서 구글 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물량들이 지금 들어오는구나, 탄탄하게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올라가고, 현재는 저희 지표 분석에서 보면은 지지대만 보이지 저항권은 없습니다. 구글은 현재는 눌려있던 구글이 원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한 250불 선까지 근접을 하게 되면, 일단은 다른 형제들, 즉 맥세븐 중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1, 2등이죠. 거기하고 이제 같이 움직이는 형제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보면은요, 지금 매물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최고점인데요. 보시면 저번에 8월 달에 한번 부딪혔고요. 그리고 내려왔고, 또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제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뚫어야 되는데, 과연 하나, 둘, 세 번째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요즘에 이제 물량도 좀 안 받쳐주고 있어요. 거래량도 좀 줄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맞고 또 한번 주저앉는 경우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많이 접지는 않을 거다. 이때와는 좀 색깔이 틀리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지, 저항 있어서 이한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테슬라도 참 옆으로 계속 행보하고 있죠. 그런데 좋게 보이는 점이 뭐냐?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즉 무슨 얘기냐?
빠질 때마다 사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고점은 아직 이 저항대를 못 뚫고 있습니다. 트라이를 지금 몇 번 했냐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지금 6번째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테슬라에는 별로 좋은 얘기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얼마 전에 뭐 보상 패키지 다시 이제 투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거기서 좀 더 올라가 주기를 기다렸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결국은 이제는 뭐냐? 테슬라한테 좋은 뉴스가 하나 딱 터져야 줘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그림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이제는 테슬라가 한번 발현할 때가 됐다. 이렇게 다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퍼가 그렇게 높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메타도 보면 계속 지지선만 있다가 이제 저항이 처음 떴습니다. 결국은 메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 한번 맞고 내려왔는데 이제 지지를 또 이제 여기서 마련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항권에 이제 트라이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쉽게 뚫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박스권 안에서 좀 뭐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플입니다. 애플은 참 더 가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지지선 받고 이제 쭉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번 가줄 줄 알았는데 지금 먼저 한풀 꺾였죠. 그리고 어제 또 밀린 거는 뭐냐? 뭐 아이폰 17 출시가 됐고 뭐 애플 에어까지 나왔는데 별로 시장의 반응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제부터는 뭐냐? 애플 기기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바꾸느냐? AI가 좋게 들어가서 와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은 옛날 기기들은 이제 새로운 기기로 다 바꾸겠죠. 그러면 애플은 한번 여기서 툭 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 없이는 현재는 이 정도면은 만족해야 되는 주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아쉽다. 그래서 계속 미련이 남는 상승으로 남기고 좀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진짜 끈질기게 올랐습니다. 모든 주식이 이렇게만 오르면 그냥 자고 일어나면 오고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하면 얼마나 주식수가 편하겠습니까?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실적 발표 나오면서 한번 거래량 빡 터지면서 쭉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지금 저항권에 지지선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이고요. 그래서 이게 속도는 못 내겠지만 지금 이 정도로는 다시 한번 또 갈 수 있는 충분한 이제 내용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등은 바라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이 정도 520불선 넘어가는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없으신 분은 다시 채우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여기서 파신 분들도 사실은 조금씩은 다시 채워가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시총 2위 기업이니까요. 엔비디아 있습니다. 시총 1위 기업입니다. 근데 그림상으로 보면요. 이 한풀 꺾인 게 완전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지도 없습니다. 여기는. 안 그려지고 저항선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반등은 계속해서 시도를 할 거다. 하지만 이 180불, 185불 사이가 마의 구간이 되겠구나. 이거 뚫으려면 쉽지 않다. 뭔가가 빵빵 터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엔비디아는 천상 다음 실적 발표 때까지 둘둘둘둘 횡보하거나 좀 내려가거나 하는 그림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덩치 그렇게 큰 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으면 조금은 쉬어가야 된다 하는 그림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없으신 분들은요. 지금 가격대면은 그래도 1차 물량 잡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제가 열흘 전인가요? 이제 워렌 버핏이 샀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래서 주가가 확 떴죠. 그래서 워렌 버핏 매수 단가까지는 주가가 바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죠. 베어 케이스 240에서 290달러. 지금보다 내용이 더 안 좋아진다 하면은 한 240불선이 마지노선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드렸고 베이스 케이스 지금에서부터 출발하더라도 적어도 350불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최고 좋게는 400달러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주가가 진짜로 350불까지 왔습니다. 350불짜리가 뭐냐? 지난번에도 그래프에서 말씀드리기를 이 갭자리 채워야 됩니다. 하는데 여기서 갭으로 채워줬고요.
이 워렌 버핏 덕분이죠. 그 다음 남은 갭은 이 갭이 남았습니다. 이 갭을 채우러 가야 됩니다. 했는데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350불 선 되면은 조금은 부딪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워낙 지금 강하게 양봉 만들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이참에 이 갭을 채우러 올라가지는 않을까 하는 조금 바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나이티드 헬스를 관심을 안 가지시다가, 제가 요거는 한 달 전에도 올렸고 이때 올렸죠. 이때 올렸고 그 다음에 이때 또 한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는 이거 괜찮은 것 같네, 좀 사볼까 해서 그냥 사셨다, 제 얘기를 듣고 사셨다 하면, 지금에서는 그때 하면 300불 정도에 사셨을 거예요. 한번 이때서 사셨으면 한 200, 5, 60불 때 사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셨으면 지금 현재 한 40% 여기서 사신 분들은 수익이 났고, 여기서 사신 분들은 한 15% 정도 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반 정도는 파십시오. 그리고 반은 가져가세요. 끝까지 가져가셔야 되고, 반 팔아서 수익 난 거, 만약 반 판다 해서 내가 1000불을 순이익을 냈다 하면 그 1000불 가지고는요, 좀 공격적으로 종목들 투자해 보십시오. 어떻게? 로스컷 정하고, 그 다음에 프라핏 테이킹도 정하고 해서 진짜 원껏, 왜? 번 돈이니까요. 그거 가지고 해보십시오. 했는데 기분으로 하지 마시고 룰을 만들어 놓고, 내가 10% 로스컷을 걸면은 적어도 15%, 20%는 먹고 판다 하는 걸로 자꾸 해보십시오. 그러면 실력이 많이 느실 겁니다. 자,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고점 찍고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한 서너 개의 지지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지지선에서는 무조건 초기 물량은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회사에서 이때쯤 엔비디아 이제 털었습니다. 털고 지금 현재 다시 1차 물량 잡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요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냐 없느냐를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돌파는 안 했습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좀 더 터져준다. 그러니까 요 빨간 거래량보다 더 올라간다 하면은 저는 추격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란티어는 워낙 지금 고평가된 주식이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죠. 고평가 상에서도 주가는 간다. 언제 끊어야 되느냐? 거품이 꺼질 때 끊어야 된다. 거품이 있을 때는 계속 거품 타고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여기서 사시고, 2차는 여기서 사시고, 3차는 120불 때 이렇게 한 10불 간격으로 지지선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매수해 보셔도 충분히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어위브입니다. 코어위브가 드디어 상승 시도를 합니다. 많이 빠졌었고요. 저희는 이제 한번 털고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해서, 그럼 여기가 이제 저항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저희가 털고 나왔던 데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줬으면 하는데, 지금은 조금은 시간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올라온 거 보면요,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 코어위브도 잘하는 데이터 센터지, 얘네도 앞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이제 스물스물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지나면 이제 기관들이 조금씩은 살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손바뀜 완전히 됐고요. 그 다음에 기업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요거 몇 가지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그 리스크 감수하고 이 정도 가격에 산다? 기관들은 충분히 할 만한 거고, 그래서 이 물량 터진 거는 분명히 기관들이 들어온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지는 낮지만 그래도 계속 상승 패턴을 이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첫째는 한 120불 선까지는 좀 쭉 뽑아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서클 보겠습니다. 서클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밀려내려고 있고, 저희도 안전마진 전략 쓰면서 샀다가 또 팔았다가 샀다가 팔렸다가 하는데, 지금은 저희 안전마진 평균 단가가 127불인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10불 정도 더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올라줘서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래도 안 터지고 계속 죽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간, 즉 상장할 때 했던 그 상방선이 계속해서 좀 지켜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옆으로 행보하면서 자꾸 올라가려고 노력을 할 거다. 근데 제가 보고 싶은 위치는 한 160불 넘어가는 선까지는 좀 보고 싶다. 그럼 저는 이때쯤 가면은 있는 물량을 다 청산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피그마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관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직원들 물량 나온다고 그래서 쭉 한번 눌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거래량도 이제 죽어가야 되고 좀 여기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불 선에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애초에
상장할 때 시초가 55불, 45불입니다 하고 예상했듯이 거기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생각하면 지금 상장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보자. 그럼 뭐냐면 이제 박스권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박스권을 이 60불 선에 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기 수급에 의해서 좀 내려왔지만 여기서 계속 힘을 모으다가 60불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진다. 그럼 그때서부터 매집을 시작하셔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빠지겠지만 아무래도 33불이 그 IPO 가격입니다. 그래서 한 45불 선이 최바닥이 아닐까. 더 이상 뭐 내려갈 뭐 다른 조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런 게 다 이제 그런 매물들이 출회가 돼서 이제는 올라갈 것만 남았다고 저는 피그마는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60불 돌파 전까지는 지금 물량을 안 잡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티넷입니다. 여기서 이제 갭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초유로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초유 사태로 터진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고 거기에 맞춰서 장대 망치를 만들면서 양봉으로 끝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 손바뀜이 엄청나게 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상승을 했다가 좀 행보를 하죠. 이게 컵밴 핸들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쭉 좀 원형 비슷하게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조금 눌림 맞고 다시 올라가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을 잘 해줬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80불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좀 동반된다? 그럼 거기서부터는 조금 올라가려고 회복을 하지 않을까?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저항선이 여기 지지선이었어요. 이게 4월달 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 잡으셨다 해도 아이고 내가 4월 주가에 내가 잡았네 하고 여기는 내용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지고 기다리시면 아마 여기까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엑스텐 포트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9월 들어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수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제 딱 1.1%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9,000불을 벌었어요. 그래서 뭐 10만 불 넣고 지금 9,000불에서 한 9% 가까이 9.3% 정확하게 수익이 나고 있고요. 지금 17배 종목 가지고 있고 테슬라가 포지션이 제일 많고요. 구글은 얼마 전에 이제 프로핏 테킹 좀 했습니다. 그래서 8%로 쭉 맞춰놓고 그다음에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꼴찌들을 제일 작게 가지고 있고요. 1등한 주식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포트를 가지고 계셔도 잘하는 거에 좀 더 싫고 못하는 거에 좀 덜 싫고 그러다가 이게 또 전세가 역전될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 포션을 늘리고 여기 포션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야금야금 상승은 합니다. 나머지들은 한 4, 5%대 포지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 쭉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림은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저기 큰 형 두 종목이 좀 비틀비틀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빠지는 건 아니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못 올라간 것들이 이제 수익률 따라잡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밀렸었어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들이 좀 들어온다는 게 많이 보이고요. 그러면 새 돈이 들어온다? 그럼 많이 빠진 종목들을 먼저 사러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지금 현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9월 하락장 현상 한번 짚어보고요. 이런 현상이 왜 있는지 그리고 올해는 뭐가 다른지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월 하락장, 즉 September Effect라고 하죠. 이게 무엇이냐면 미국 증시가 역사적으로 9월에 다른 어떤 달보다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데 단순히 소문이 아니라 75년간의 데이터를 봐도 이런 캘린더 이상 현상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S&P 500 월별 수익률을 비교하면 과거 이제 75년서부터 쭉 데이터를 합친 거예요. 그러면 1월달 평균 1%, 2월달 평균 0.5% 이렇게 쭉 보면은 9월달 평균만 마이너스 0.7%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9월은 약한 장이다, 빠진다 하는 거고요. 오르고 내린 승률을 보더라도 다른 모든 달들은 승률이 50% 이상이에요. 10번 하면은 5번 이상 이겼는데 유독 9월 달만은 승률이 44%밖에 안 됩니다. 승률도 안 좋고 평균 수익률도 마이너스 혼자 덜렁 나고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9월은 빠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건 75년간의 데이터인데요. 과거 10년을 분석해보면 9월 하락 추세가 더 큽니다. 마이너스 2%까지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왜 이럴까? 궁금하죠. 자, 그렇게 보면 9월 현상이 얼마나 일관된 패턴인지 이제 자세히 보셔서 알 겁니다. 그래서 75년간 9월 상승 확률이 이제 44%밖에 안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 2%, 이것도 진짜 그렇게 많이 빠진다고? 월 기준으로 10년 평균이? 그러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겁니다. 이런 패턴의 원인으로 보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연말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9월 달서부터. 그래서 연말까지 윈도우 드레싱을 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좋은 종목으로 갈아탑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뭐 7월, 8월은 좀 장이 빠질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도 매니저들이 손바꿈을 좀 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오른 것들을 팔고 좀 안 오른 것도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한다 하는 의미에서 매니저들이 팔기 때문에 좀 오른 주식들이 이제 내린다. 그럼 지수가 내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무 관련해서도 그동안 수익 난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 회금을 내야 되니까 좀 손실 났던 것도 좀 팔고 해서 뭐 이렇게 조정 매매를 좀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9월 달은 안 좋은 장이에요. 그러면 사기보다는 팔기를 더 선호하겠죠. 이런 복합적인 것이 작용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september 임팩트가 학계에서는 그리고 실무에서도 모두 인정하는 현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등 주요 신문들도 보면은 8월, 9월 말 되면 매년 다루는 단골 주제이죠. 학술 논문도 뭐 수백 편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시장은 효율적이라고 배우지만 현실에서는 패턴과 심리가 시장을 지배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9월에 빠진다 그러면은 더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 이제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만 역사적 패턴이 다 반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2025년은 몇 가지 이례적인 조건들이 겹쳐 있습니다. 자, 그럼 9월 하락장 패턴이 있다고 전제 조건을 하고, 또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4개월 연속 상승하고 9월에 진입을 하면요. 그냥 일반 평균은 0.7%인데 플러스 0.3%가 나옵니다. 즉 9월달 진입하기 전에 5, 6, 7, 8 이렇게 4개월 연속으로 플러스가 난 경우에는 9월달도 플러스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개월 연속할 때는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4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개월 연속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면요. 연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월뿐만 아니라 12월, 11월, 12월까지 가는 구간에 상승할 확률이 70%래요. 그러니까 5, 6, 7, 8, 4개월 연속 상승했으면 연말까지 상승할 확률은 70%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승률이죠. 그래서 이게 또 존재를 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S&P 500과 나스닥이 4개월, 5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여기에 딱 들어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에서요. 80%가 넘는 회사들이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예전 연도의 평균치를 보면 67%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기업들이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AI 기술주들의 강한 랠리는 시장 전체를 견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급 좋죠. 이러한 또 역사적인 그 데이터 분석으로 나오는 좋은 기운이 있죠. 이러니까 결국 올해의 9월 이펙트는 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제가 뭐 며칠 동안 계속 그 어제자 그래프 이제 보여드리면서 뭐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금리 계속 말씀드리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렇게 강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9월 17일 금리 인하 확률이 뭐 88%, 89%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첫 번째 금리 인하 타이밍은 항상 보면 시장의 분수령이었습니다. 특히 6개월 동안 동결한 후에 첫 인하는 강력한 상승 신호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자, 보시면 과거 6개월 이상 금리 동결을 쭉 하고 있다가요.
첫 인하가 있었던 7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84년, 89년, 95년, 2002년, 2007년, 2019년 이렇게 있는데요. 9월 효과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즉 그 이후 1년 동안 시장 오른 겁니다. 22% 올랐고 17% 올랐고 18% 올랐고 12% 올랐고 8% 올랐고 14% 올랐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5%가 올랐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효과가 훨씬 더 9월 효과보다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해보면요. 2025년 상반기 4개월 연속 상승은 단순한 랠리가 아닙니다. 기술주 중심의 강한 모멘텀, 기업 실적 개선, 그리고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증가,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유동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강한 모멘텀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요, 전통적인 패턴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있겠죠.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상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5월 달엔 9.6%, 6월 7.4%, 7월 4.2%, 8월 1.6%였습니다. 그래서 더 낮아지겠지. 그런데 저는 이게 플러스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9월 달은 항상 평균적으로 0.7% 마이너스, 과거 10년 동안은 마이너스 2%가 평균치였습니다. 자, 38년간의 글로벌 금융 여정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고우는 이것입니다. 시장의 패턴보다 기업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1987년 블랙 먼데이부터 2008년 금융위기까지 7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쭉 봤습니다. 시장 패닉은 항상 매수의 기회였습니다. 물론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평가손이 나는 것은 마음 아프죠. 하지만 그때가 항상은 사는 타이밍이었다. 그리고 9월 효과도 어떻게 보면 살 타이밍입니다. 빠진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빠졌으니까 더 싸다. 그러면 싸게 사면 수익이 더 나겠지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이나 아시아에서 봐도 결국은 서구의 캘린더 효과가 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 모멘텀이 이를 압도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단기 이슈보다 기업 펀더멘털에 집중한 투자자들이 결국 큰 수익을 올린다는 것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즉 학교에서 배운 효율적 시장 가설은 이론일 뿐입니다. 실제 시장은 심리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에 수렴한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좋은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수익이 많이 나시려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싸게 살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빠질 때까지. 근데 언제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심 9월 이펙트 좋아, 오기만 해, 더 싸게 살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내려오니까 더 답답합니다. 오늘 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9월에 하락 장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거꾸로 역발상으로 내려오면 또 사지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노고 많으셨고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